6학년 남학생 둘이 왔어요. 이제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뻔히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학원, 엄마도 굉장히 교육 정보에 관심도 많고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머님이었고, 또 한 다른 친구는 전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저를 처음 만났고요. 극명하게 그 두 친구의 실력이 조금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사교육을 받았던 이 친구는 근데 내가 도저히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부에 손을 놓기 시작했고, 이 백지장 같은 친구는 중2 때부터 내신이 엄청 상위권을 찍으면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특목고를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3년 뒤에 특목고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기까지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였냐면 그 국제 K모 나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네. 너네가 수학을 잘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대답했던 거가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로스핏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엄마표 연산 로드맵의 저자이신 김민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표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23 미니쌤 김민희입니다. 저는 엄마표 수학에 관한 강의, 프로젝트 등을 알려드리는 카페, 인스타, 유튜브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온오프라인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수많은 어머님들도 상담해 보시고 아이들도 보셨을 텐데요. 엄마표 수학 하시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엄마표 수학 하시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첫 번째는 연산학습을 보자면 연산학습은 되게 쉽게 시킬 수 있고 아이도 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연산학습 문제집 자체를 풀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되게 하기 싫어해요. 네. 반복적인 걸 계속 풀어야 되니까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풀어야 돼서 너무 지루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아이를 이렇게 밀당을 할까 이런 전략적인 생각도 하시면서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학습을 어디에서든 자동적으로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학교를 내가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교과서나 그 익힘책 풀면서 연산에 노출이 되니까는 학교에서 연산 실력이 당연히 오르겠지. 알아서 되겠지? 네. 학교 수업 배웠으니까.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당연히 거기 안에서도 연산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연산 학습지를 시켜도 그냥 시킨다고 해서 연산 실력이 정말 느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걸 규칙적으로 이제 지키는 거나 네네. 아니면은 아이를 기분 좋게 해가지고 흔쾌히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산학습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산학습을 굉장히 빨리 시키고 싶어 하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6세, 7세 아이들은 손의 힘이 엄청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7살이었는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웩슬러 검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학원 다니고, 또 우리가 수학 학원 중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이 3가지를 3종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학원 3개 다 다니는 그래도 누가 봤을 때는 똘똘한 아이였는데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일찍 연필을 잡고 하는 게 시작돼서 여기만 힘이 있고요. 여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쓸 때 여기만 힘이 계속 들어가니까 얘는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으시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도형 영역을 활동할 때 아이들이 쌓기나무를 잘 쌓아주려면 단순히 2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쌓는다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쌓기나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 만지면서 이렇게 올바른 모양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내가 퍼즐을 맞추려고 어느 조각을 놓아도 손에 힘이 정교하지 않으니까
내 퍼즐이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아이가 수학 학습할 때 계속 흥미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손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꼭 반드시 연산학습을 시킬 때는 아이가 정말 숫자를 바르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네모칸 안에 예쁘게 들어가게 넣을 수 있는가, 그 정도가 된 상태에서 연산 문제집을 시키셔야 올바른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야, 굉장히 핵심적인 의외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그래서 그 친구는 초반에 한 8살까지는 좀 잘하는 모습 보이다가 점점 수학 실력이 좀 정체기가 오면서 비슷한 그 레벨의 친구들보다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오히려. 본론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상위권으로 가는 시기별 연산 로드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각 시기별로 이것만큼은 무조건 목숨 걸고 챙겨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6, 7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덧셈뺄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진짜 덧셈뺄셈이 안 돼서 고등학교 가서도 틀리거든요. 네. 사실 연산 실수는 대부분 덧셈뺄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를 진짜 완벽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학습을 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요. 그때 문제집만큼 너무 지루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드게임하고 뭐 수학 동화책 이런 것들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 중에서는 로보77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연령이나 성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더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원하는 목표 수까지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자연스럽게 덧셈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를 잘 사용해야 돼서 내가 미션 카드를 언제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보드게임은 단순히 연산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재미도 주고 문제 해결력까지 자극을 시키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아이한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수학 동화에서는 잘 아시는 신통방통 시리즈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잘 되어 있냐? 스토리가 재미있게 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상황에 개념이 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개념을 좀 잘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냥 얘기해주면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수학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덧셈뺄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보통 유아부터 초2, 3학년까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아이가 반복 학습을 선뜻 흔쾌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8, 9세 친구들은 곱셈, 나눗셈, 분수 이런 파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곱셈을 꼽고 싶어요. 왜냐면 곱셈을 어머님들이 9구단만 외우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옛날에 10구단 외우기 이런 게 유행인 적도 있을 만큼 그냥 9구단 다 외우면 곱셈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은 곱셈부터가 정확하게 곱셈 뜻이 뭐야?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곱셈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야? 이런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9구단 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곱셈의 뜻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렇네. 근데 뭐 곱셈을 표현한 다른 말 중에 2의 3배라고 할 때 2의 3배를 보고 곱하기라는 건지는 알지만 여기서 배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는 게 곱셈이니까 배라는 뜻이 당연히 여러 번 더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개념을 연결해서 그 단어에다가 뜻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연산을 단순히 답을 내고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곱셈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에다가 인수분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때 그런 개념을 좀 꼼꼼하게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곱셈 문제를 풀 때 빈칸 넣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중간식을 보여주면서 빈칸 넣기 하는 거. 그럼 그 빈칸에 왜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지 아이한테 물어봐 주시고 체크를 하시면 곱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6, 7세 때 9구단을 다 외운 거예요. 유튜브에 9구단송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 외웠죠. 그때 엄마가 얘는 8살 딱 됐을 때 연산 어디까지 했을 때 저희 아이 9구단 다 끝냈어요. 전 당연히 개념을 다 익혔을 거려니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작 2학년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외웠는데. 네. 와.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알고 외운 게 아니라 왜 아이들이 영어 배울 때 막 챈트 따라하면서 하면 되게 금방 따라하잖아요. 그 네. 박자감 때문에. 마찬가지 구구나송도 그런 박자감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마치 그냥 글자의 음률을 따라하듯이 그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어머님들은 육지세 때 우리 아이 구구단 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2학년, 3학년 뭐 구구단 안 해도 되겠지. 네. 불필요한 부분 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그 아이는 더하기 빼기도 약하게 학습을 하는 바람에 곱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와.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의미 없이 구구단을 외우게 시키시는 것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아이들 스스로도 좀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구구단 노출하지 마시고 그냥 제때 맞춰서 외워도 전혀 늦지가 않으니까 그때 제대로 개념을 익히고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말 이제 핵심적인 여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5, 6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로드맵을 짜줘야 될까요? 네, 이제 분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배우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분수가 중요하다, 뭐 분수 때문에 초등 수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분수 곱셈과 나눗셈에서 그 곱셈식이나 나눗셈식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림이 주어져도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고 아이들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 말은 곱셈은 분모랑 분자끼리 곱하면 돼. 나눗셈은 뒤집어서 곱하면 돼. 이건 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네.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원리를 이용해 설명하라는 거는 전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생겨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6학년 남학생 둘이 왔어요. 이제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뻔히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쭉 다녀서 저랑 6학년 때 만난 친구고요. 엄마도 굉장히 교육 정보에 관심도 많고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머님이었고 또 한 다른 친구는 전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저를 처음 만났고요. 집에서 고작이라고 제가 붙이긴 조금 그렇지만 문제집만 좀 푸는 정도여가지고요. 극명하게 그 두 친구의 실력이 조금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한 2, 3개월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많은 사교육을 받았던 이 친구는 점점 하기 싫어하고 사춘기가 이제 강하게 오면서 수업을 안 놓은 거예요, 한 번은. 땡땡을 친 거죠. 엄마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핸드폰 꺼놓고 뭐 이렇게 경찰서에다가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찾아야 될 만큼 굉장히 반항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그러면 공부하기 싫었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한 번도 자기한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고 수학학원을 그동안 보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공부에 손을 놓기 시작했고 이 백지장 같은 친구는 그때부터 이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알려주는 대로 얘는 이제 그게 새롭고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꾸준히 자기 부족한 걸 다 채워가지고 중2 때부터 내신이 엄청 상위권을 찍으면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특목고를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백지장 같은 아이는 처음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거의 한 3, 4, 5학년께 좀 전무한? 네네네. 왜냐면 제대로 학습을 반복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교과서만 따박따박 따라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대로 획득이 된 부분이 없었죠. 근데 그 아이가 3년 뒤에 특목고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기까지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였냐면 그 친구가 저랑 이제 공부를 할 때 3, 4, 5학년 것도 다 전무한 상태니까 네네. 필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부터 잡아주고 그 개념을 확인한 문제랑 대신 기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풀렸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기본 문제만 풀면 답은 맞겠지만 사고는 기피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고를 물어볼 수 있는 심화 문제까지 같이 풀리니까 이게 시너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아이가 되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년 동안 다 잡아오니까 아이가 성취감도 느끼니까 너무 잘 따라와줬고 시키는 학습량 다 소화줬고 그래서 중2 때부터 내신이 엄청 잘 나오기 시작했죠. 전교 몇 등? 반에서 1, 2등 안에는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령별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학습을 좀 이어나가시면은 정말 확실한 연산 실력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산을 어디까지 학습하고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만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와. 계속 연산 학습을 아이들이 계속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연산 실력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수학 문제집만 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연산 실력을 고등학교 때까지도 놓치지 않는 실력 정도로 만들어 놓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키포인트로 삼으시면은 충분히 고등 때까지도 연산이 문제되지 않게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수학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여러 케이스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어머니시잖아요. 네. 그 가르치시면서 야 이런 거를 하면은 수학적인 사고 능력에 정말 발달이 되더라 측면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네. 게 있으실까요? 그 국제 K모 나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네. 너네가 수학을 잘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대답했던 거가 바둑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 바둑이 되게 여러 전략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한 수 앞을 막 내다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수학도 비슷하게 논리적 사고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연습이 조금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바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엉덩이에 힘이 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둑을 근데 모든 아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둑이랑 좀 비슷하게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는 오목 같은 거. 그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예상하면서 나의 전략으로 끌어내면서 이제 이겨줘야 되는 그런 네네.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오목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체스. 체스. 네, 이렇게 바둑, 오목, 체스 세 가지 공통점이 전략을 짜는데 내 전략이 상대방에 따라 내가 자꾸 바꿔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어느 쪽의 방향으로 가야지 결국 이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패턴의 활동을 많이 하면 굉장히 수학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실제로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활동들을 또 추천을 하시고 그러신가요? 예, 추천하고 수업 시간에 오목 많이 시켜요. 중간에 아이들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오목 같은 거 시키면 아이들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게임이니까 이거 이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오목을 할 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이미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는 패턴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내가 진다. 내가 이런 식으로 논다고 제가 생각하겠지? 나는 그런 식으로 안 놓고 이렇게 B로 놓을 거야. 이렇게 더 앞을 본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바꿔가면서 결국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몰아가죠, 상황을. 좀 유연하다고 할까요? 수학을 잘하려면 진짜 유연해야 되거든요. 네네. 어떤 정해진 답만 있을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을 위해서 가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오목이나 이런 바둑 같은 게 다양한 사고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도 기를 수가 있죠.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수학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보고 나서 자,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되나요? 두 가지 해도 네.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네. 다만 초등학교 수학이니까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당연하지 쉬우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한 준비나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티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도움이 되는 영상이나 뭐 책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정보를 좀 잘 취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취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향이랑 또 지도해야 되는 엄마의 성향도 고려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엄마표 수학으로 반영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네, 어디가 잘 안 돼 있어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지만 갑자기 수학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선행해야 되니까. 네, 그냥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구멍을 메꾸시는 거에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표 수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랑 만나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진짜 엄마표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 진짜 네네. 많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학부모님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연산이 진짜 너무 안 돼 있었어요. 뭐 1부터 100까지 얘가 알기는 아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계산을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머니는 차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죠. 왜냐면
이 정도 상태면 이건 엄마가 도와주긴 어렵고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라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그 모든 걸 다 케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 부담 때문에 아이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다 순서대로 따라잡는 거를 다 실행하시고 이 아이가 2학년 입학하기 전에 1학년 연산도 제대로 안 되는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3학년 연산까지가 다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6, 7세 때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다 따박따박 다 지키시면서 따라와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2학년 교과 다니면서도 단원평가 점수 안 나오는 거 제가 신경 쓰지 말자. 그것보다 나중에 그죠. 수학을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믿고 실천해 주셔서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따라온 친구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수학에 감이 없으면 수학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수학 감이 없는 친구도 체계적으로만 잘 잡아주면 그리고 엄마가 잡아줘도 충분히 단시간에 엄청난 실력 향상을 이제 이뤄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엄마별 수학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